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40%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하필 화장실에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례들과 그 속에서 발견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2023년 3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수 씨, 당시 67세였는데요. 그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죠. 그날도 역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용변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옆방에서 주무시던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오셨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희망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신경과 박진우 전문의의 빠른 판단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아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박 전문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0분만 늦었어도 평생 반신불수로 사셨을 겁니다. 아침 시간대 뇌경색은 정말 무섭습니다. 매년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수십 명씩 보는데 대부분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하필 화장실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밤사이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우리 몸은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선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입과 코에서는 수증기가 나가죠. 이게 하룻밤 동안 계속되면 약 400ml에서 600ml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거의 물 2컵 분량입니다. 여기에 땀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요. 특히 여름철이나 온돌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요. 마치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물이 증발하면 국물이 걸쭉해지는 것처럼 우리 혈액도 끈적끈적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혈액점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혈액이 젤리처럼 끈적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몸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니까 심장도 천천히 뛰고 혈압도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교감신경이라는 건 우리 몸을 활동 모드로 전환시키는 신경인데요. 이게 작동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통계를 보면 수면 중 혈압이 110에서 70 정도였던 사람이 기상 직후에는 14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혈압이 30에서 40이나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변화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위험한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시죠. 특히 고령자분들은 밤새 소변이 차 있어서 급하게 화장실로 가십니다. 그런데 용변을 보면서 힘을 주는 순간 의학용어로 발살바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때 복압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복압이라는 건 배 안쪽의 압력을 말하는데 힘을 주면 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혈압도 치솟아요. 이미 기상으로 인해 올라간 혈압이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서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배변 시 수축기 혈압이 순간적으로 180에서 200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밤새 끈적끈적해진 혈액, 기상으로 인해 급상승한 혈압,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서 더욱 치솟은 혈압,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하는 순간이 바로 아침 화장실입니다. 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힘차게 밀고 나가려다가 뇌혈관 어딘가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차단되면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단 3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찾아오는 이 위험한 순간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실제 신경과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권고하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 한 잔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우시죠? 하지만 이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 속으로 수분이 흡수됩니다. 그러면 밤새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다시 묽어져요. 의학용어로는 혈액 점도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가 다시 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끈적한 젤리가 물을 만나 다시 액체가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다녀온 후에 물을 마시시는데 그건 너무 늦습니다. 이미 위험한 순간을 지나온 거예요. 물은 반드시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세요. 생수병이나 텀블러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그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한 200ml에서 300ml면 충분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의 양이죠. 자, 물 마시기를 실천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조건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세요.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사신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습관이 위험합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우리 몸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의학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누워있을 때는 혈액이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해요. 이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죠. 젊고 건강한 사람은 자율신경계가 빠르게 반응해서 혈압을 조절하지만 고령자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어지럽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밤새 끈적해진 혈액 상태에서 급격하게 일어서면 혈압이 요동치면서 뇌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강한 수압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침대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마신 후 침대에서 상체만 천천히 일으킵니다. 벽이나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편하게 앉으세요. 그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각 방향으로 5초씩 5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양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립니다. 이것도 5회 정도 반복하세요. 그 다음은 손목과 발목입니다. 손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발목도 마찬가지로 돌려주세요. 침대에 앉은 채로 발끝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서서히 활성화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물 마시기와 천천히 일어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화장실 사용법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변을 볼 때 힘을 주면 복압과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더 세게 힘을 주시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뇌경색 환자 중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변비약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되도록 식습관과 운동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넉넉히 갖고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힘을 주더라도 한꺼번에 세게 주지 말고 천천히 약하게 주세요. 그리고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화장실 온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화장실이 너무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화장실에 온풍기나 히터를 설치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만약 어지럼증이 와서 쓰러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두는 거죠.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을 줄 때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몸이 안정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핵심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아무리 아침 루틴을 잘 지켜도 평소 혈관 건강이 나쁘면 뇌경색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입니다. 우리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는데 이게 오래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의학용어로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죠. 오메가3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혈소판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나면 피를 멈추게 하는 세포인데 너무 쉽게 뭉치면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 혈소판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조절해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52%나 낮았습니다. 절반 이상 감소한 거예요. 단지 일주일에 2번 생선을 먹는 것만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선을 튀겨서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오메가3가 파괴되거든요. 가장 좋은 조리법은 굽거나 찌는 겁니다. 구운 고등어, 찐 삼치가 최고예요.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선 외에도 중요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이것들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그리고 통곡물도 중요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아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채소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녹색잎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엽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뇌경색 위험이 증가하는데 엽산이 이걸 예방해주는 겁니다. 하루 채소 섭취량은 최소 300g 이상이 좋습니다. 한 끼에 접시 한가득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나 빵, 튀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혈관 건강에 최악이죠. 그리고 과도한 소금 섭취도 위험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소금 섭취량이 많습니다. 찌개, 국, 김치 같은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시고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담그세요. 자,
이제 5번째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반듯하게 누워서 주무시나요? 실은 수면 자세도 뇌경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뇌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누우면 뇌척수액의 순환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이에요. 뇌척수액이라는 건 우리 뇌와 척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액체인데 이게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이 순환이 활발해져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다는 연구도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에 위치하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면서 목혈관이 압박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액순환에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베개 높이는 똑바로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정도예요. 보통 6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잠자리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면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좋습니다.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해요.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로 수분 손실이 많아지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면 시간입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이 뇌경색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위험도가 1.5배 증가했고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도 위험도가 증가했어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자다가 자주 깨거나 코를 심하게 골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고 하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 이제 6번째 핵심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사실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분비되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게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해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하시면 좋아요.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취미 생활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중요해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을 해칩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물 마시기, 천천히 일어나기, 화장실 사용법, 식습관,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만 잘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중요해요. 경동맥이라는 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데 이 혈관에 플라크가 쌓여 있는지 좁아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만약 경동맥이 70% 이상 좁아져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매우 높아요. 이런 경우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 MRI 검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뇌 MRI를 찍어서 미세한 뇌경색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이미 작은 뇌경색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이 고위험군일까요? 먼저 나이입니다. 60세 이상은 모두 위험군에 속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노화되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뇌경색 위험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당뇨 환자도 고위험군이에요. 높은 혈당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고지혈증 환자, 즉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도 위험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죠. 심장병이 있는 분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심장에서 혈전이 생겨 뇌로 날아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흡연자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뇌경색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비만인 분들도 위험군에 속해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대사증후군과 함께 뇌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뇌경색을 겪은 분이 있다면 본인도 위험도가 높아요. 이런 위험 요인이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 요인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2가지 이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뇌경색을 한 번 겪으신 분들은 재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알아두시면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겁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만 힘이 없어지고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면 뇌경색을 의심해야 해요.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말하려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발음이 꼬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야 장애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절반이 가려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복시, 즉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도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유난히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면 주의해야 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119입니다.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면 이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위험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화할 때는 뇌경색이 의심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응급구조사들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뇌경색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기상과 함께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경색 위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옆에 물을 준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38%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물을 마신 후 침대에 앉아서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 번째,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소금 섭취는 피하세요. 일곱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콧고리가 심하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덟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생활,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아홉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열 번째,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기억하세요. 한쪽 팔다리 마비, 어눌한 말투, 시야 장애,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이 10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뇌경색으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이 내용을 알려드리세요. 침대 옆에 물 준비하라고,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라고, 정기검진 받으라고 말씀드리세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노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죠. 어렵거나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물 한 잔 마시기, 천천히 일어나기, 생선 먹기, 이런 아주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들의 주인공들도 모두 그랬어요. 건강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뇌경색을 겪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뇌경색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 물을 준비하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동료들에게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질환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의 삶이 힘들어지죠.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실천이 그 예방의 열쇠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건강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면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가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과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3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뇌경색의 증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FAST 테스트를 기억하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면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